매도가 잘 되는 아파트를 고르려면 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매도가 잘 되는 아파트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가격이 네. 계속 오르는 아파트겠죠. 그리고 이게 싼 거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매도가 잘 되는 아파트를 찾는 것들도 중요하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잖아. 저거를 내가 샀는데 내년에도 오르겠지라는 네. 생각을 해서 그거를 사고 싶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네네. 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팁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실제 소유자가 많은 아파트가 가격 네. 상승이 많이 되더라. 네네. 예,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흔히 말해서 뭐 1000세대가 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임차인으로 사시는 분이 있고 그렇죠. 집주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대체적으로 임차인들은 그 아파트에 살지만 그 아파트에 이뤄지는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거주 목적이니까. 네, 뭘 하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방송에 나오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어떠한 이런 표현은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네. 단결이 잘 안 되죠. 단결이 안 된다. 네. 표현 멋있습니다. 역시 문학소년.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많이 살면 네. 단결이 잘하거든요. 자신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네. 힘을 아주 웅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임차인이 많다라고 하면 그게 좀 아무래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에 보면은 이번 그 서울 수도권의 상승장을 본다고 할 때 한 4, 5년 전을 보면은 그때 유행을 그 상승장을 이끌었던 건 중소형주였거든요.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오르긴 했는데 네. 그 후에는 전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소형주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투자자들이 주로 매수를 하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소위 말한 갭 투자자. 네. 맞죠? 네. 왜냐면은 내가 만약 집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5구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1인, 2인, 3인 가구까지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인 가구는 아이들이 대략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많으면 고학년까지. 근데 이제 3인, 4인 가구가 돼서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가 됐다. 그럼 5구에 살면은 좀 작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애들이 있으면 좀 작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사를 갈 니즈가 생기거든요. 그게 뭐 전세를 가든 아니면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5구는 제외되죠. 사실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5구 이하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실거주로서 소유자 갖고 있는 경우보다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번 그 최근 2, 3년만 놓고 본다고 하면 네.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말이 나오긴 했는데 그걸 잘 보면 대부분 84 위주거든요. 84. 네, 5구 위주가 아니라 84 위주들이 거의 대부분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죠. 그 얘기는 결국 실거주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지금 상승장을 뭐 투자하자 좋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뭐 적폐들이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 실거주자들이 자기들이 살 집을 사실은 직접 사거나 아니면 미리 전세를 끼고 사서 나중에 이사 가기 위해서 사거나 그런 경우가 대다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사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죠. 결국은 84가 네. 실거주하기도 좋고 그렇죠. 투자하기도 네. 좋고 그렇죠. 그렇죠.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네. 편이죠. 더구나 세금 측면에서 딱 그 경계선이니까. 그렇죠. 84까지가 네. 국민주택 규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 딱 찍어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사. 딱 그렇게 찍어주면.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정부 말을 잘 들으면요. 그럼요.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그럼요. 예,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예, 84를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임차인 이제 실제 자가 거주인 말씀하셨는데 네, 네. 아무래도 자가 거주하시는 분들이 집 관리 훨씬 잘하겠죠. 그렇죠. 네. 이를테면 뭐 단지를 지나가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네. 저거 왜 저래라고 해서 관심이라도 좀 갖지 않을까요? 자기 집이니까. 근데 네. 임차인 분들은 솔직히 해서 웬만해서 그냥 그러려냐고 지나갈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임차 그러니까 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 임차를 줄 텐데 네, 네.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주면 뭐 집을 막 개판으로 써 뭐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자가 집 같은 경우는 좀 문도 네. 좀 이렇게 좀 덜렁덜렁 그렇죠. 네. 쾅쾅 닫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좀, 사실 네. 신경 쓰죠. 사실은 그분들은 그래서 스스로 막 다 고치고 그렇게 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모든 스스로가. 임차인분이 그런 건 아닌데 물론 그렇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자꾸 우려가 돼요. 막.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가 비율이 높은 아파트가 조금 더 상품성으로도 조금 그렇죠. 예. 네, 여러 맞나요? 가지로. 예. 그러니까 상품성으로 좋고 뭐 그렇게 표현하면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겠죠. 네,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네. 맞다 그런 걸 읽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자가 소유자가 많은 대단지를 봐야 되는데 네.
좀 그런 단지들이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비싸도 그런 아파트를 사는 것들이 맞나요, 그럼?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정답이죠. 네. 당연히 정답인데 네네. 현실에서는 사실은 이게 만약 투자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네. 단돈 1,000만 원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쵸, 예. 네, 이를테면 저게 1억 천이고 이게 1억인데 1억 천이 분명히 더 좋아. 하지만 1,000만 원을 내가 뭐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네. 지금 1억 자체가 내가 이제 풀로 땡긴 거니까. 네네. 그건 어쩔 수 없이 1억으로 가기는 하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요 책에서도 그 언급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1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1억 가지고 만약 갭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몇 억짜리 보세요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한 5억, 6억 이하짜리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7, 네. 8억짜리를 보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거를 잘 조사를 하면 분명히 7, 8억짜리도 그런 1억 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사는 게 맞죠. 음. 왜냐면 어차피 나는 투자금은 똑같이 1억이니까. 네. 네, 그렇다면 그걸 보는 게 맞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레 짐작으로 5억 이하짜리를 이제 물건들을 계속 보게 되죠. 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억이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결국엔 상승할 때는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5억짜리나 8억짜리나 네. 상승할 때는 율은 비슷하거든요. 상승률은 네. 똑같이 비슷하게 상승률은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금액으로 보면 달라지죠. 8억의 10%와 5억의 10%.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금액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야 역시 강남이라서 와 한 3억이 올랐네. 그리고 내가 있는 서울의 변두리는 야 기껏해야 5천만 원 올랐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각자의 그 아파트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 네. 상승률은 이를테면 둘 다 20%가 오른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상승률이. 음. 근데 상승률로 보면 똑같은데 사람들은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절대 액수로만 보죠. 네. 그러니까 역시 강남을 해야 큰 돈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치면은 뭐 사실은 그런 거 세 개를 했으면 금액은 사실 똑같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투자금이 똑같아지니까. 그렇게 그렇죠. 되면. 네. 결국 이제 투자 금액도 사람마다 좀 다 이게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합리적 선택을 할 때 내가 맞는 액수대에만 보는 게 아니라 예. 그 이상도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좀 네, 적극적으로. 그 이상도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이게 왜 갭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런 아파트를 찾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책에 보면 또 재미있는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세대 수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84 그러니까 59가 400세대가 있고 네. 84가 600세대가 있습니다. 1000세대 네. 단지인데. 네, 그렇죠. 예. 이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매성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말고 둘 다 1000세대인데 네. 하나는 이제 84가 많은 곳이고 하나는 네. 84가 적은 곳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나는 59를 살 거고. 네네. 그러면 당연히 84가 많은 대단지에 있는 59를 사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예. 단순하게 생각해도 자 면적을 생각해 보면 59가 3개 있습니다. 네. 그러면 84 2개 정도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대지 면적이 좀 더 넓다는 얘기겠죠. 84가 많다는 얘기는. 그러네. 그러면 주차 면적도 좀 더 나오겠죠. 아, 주차 그렇게 면적. 좀, 예. 네, 그럼 좀 더 그 단지가 쾌적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동과 그러네요. 동 간격도 좀 넓을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왕이면 내가 59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더라도 84가 많은 59, 그러니까 59, 44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59를 사는 것보단 59, 84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59를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아, 기가 막힌 팁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네. 1000세대를 하더라도 네, 네, 소형보다 중대형 비율이 높은 쪽들이 더 네, 일단 그렇죠. 거주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 자산 가치로서도 좀 네. 더. 더구나 요즘 신축 보면 다들 어쩔 수 없이 59도 많이 또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딱 보면은 그게 지금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권 같은 경우는 네, 네. 중대형이 훨씬 많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소형은 조금 해가지고 일반 분양 아, 네, 네.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고 그 강남권 말고 다른 데는 다 중소형을 위주로 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남이 더 비싸구나. 아, 강남은 그리고 사실은 넓은 면적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데 그렇죠. 또 의외로 들어보면은 강남에 넓은 면적 아파트가 생각보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저거나 네. 신규는 더 없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50평 살던 분이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사를 못 간다 이런 표현도 하니까. 네. 지금 갈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 대단지 네, 물론 네. 거긴 소형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네. 중대형.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30평대니까. 그렇게 대형 단지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또 없고. 아,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네. 지금 반포에 재건축 아파트를 새로 졌는데도 20평대밖에 되거든요. 아, 네, 네, 다른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네요. 아, 재밌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니까 이게 거래량에 속지 말라. 뭐 그런 문구가 나오던데 이건 무슨 네. 내용이었어요? 거래량에 속지 말라. 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사실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대체적으로 이제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게 거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거든요. 네. 근데 가격은 꼭 거래가 많다라고 해서 올라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죠. 집주인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놨습니다. 네네. 그럼 사실 이게 그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는 거래가 안 되죠. 음. 그럼 어느 순간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거래량이 많아지죠. 그럼 거래량이 많아지면 집주인들이 당연히 소문을 듣게 되죠. 뭔가 가격이 올라가는데 뭔가 우리 동네에 뭐 있어? 그러면서 일단은 물건을 회수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거래가 많이 죽습니다. 음. 근데 거래는 없다 하더라도 보면 그럴 때 우리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긴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거래량이 너무 사람들이 그 속으면 안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있는 단지의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단순히 그렇죠. 거래량만 보고, 그러니까 통계만 보고 네. 결정하지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런 또 이제 거죠? 예. 거래가 많다는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네.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아파트라는 뜻이기도 해요. 아, 그렇죠. 네. 이게 보통 이제 자가로 실거주가 되면 거의 네. 거래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가면은 그러네요. 사실은 자기 상황에 맞게 물건을 내놓은 거거든요. 뭐 이사를 갈 일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거나. 네. 근데 투자자들이라면은 그런 자기 상황보다는 이제 2년 됐다, 보통 전세를 끼고 했었을 테니까 2년 됐다, 4년 됐다 했으니까 사실 물건을 많이 내놓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뭐 흔히 뭐 고속버스 타고 관광버스 타고 네. 아파트 단지 휩쓸었다. 그런 분들이 그 해당 단지를 샀다. 네. 그럼 당연히 이분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 한 달 단위에 대부분 샀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년 후에 당연히 이분들도 한꺼번에 다 물건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아파트는 사실 가격 상승도 좀 힘든 거고, 왜냐면은 좀 물건이 오를만 하면은 사실 투자들이 물건을 내놓을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아파트는 오히려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거래량, 이런 또 물건에 대한 행태들 꼭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 받은 문구가 딱 하나 있었어요. 뭐. 딱 같은 게 뭐냐면은 세상에는 수익으로 매도를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아, 네. 이 말 너무 멋있어요. 야, 이게 진짜 얼핏 감이 안 오시죠? 저는 이제 읽고 나서 확 감이 왔는데, 이 멋있는 명제를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세상에는 수익으로 매도를 결정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게 물으니까 되게 부담스러운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수익이라는 표현이 좀 네. 어떻게 보면 애매하기는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 네. 사람마다 그 수익이 사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사면서 뭐 5천만 원 올랐으니까 나는 팔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사실은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때는 1억 올랐다, 2억 올랐다, 5억 올랐다, 그렇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적으로는 이제 행복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마음속에 적립 통장에 조금씩 이제 통장에 그렇죠. 예, 예.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왜 보면은 그런 표현이 경제 쪽에서 부의 효과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네. 실질적으로는 변한 건 전혀 없을 때도 불구하고. 돈이 또 버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럴 때 뭐 1억이 올랐어 우리 집이. 야, 우리 오늘 삼겹살 싸,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만 가지고 꼭 그거를 사고 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렇죠. 네. 뭐 요거로 말하면 또 집값이 빠져도 네, 네, 이게 그렇죠. 특별히 문제가 생길 건 없어요. 그렇죠. 네. 돈을 돌려줘야 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괜히 이렇게 알뜰하게 살려고 해. 막. 오늘은 그냥 간단히 먹자. 그렇죠. 네, 이게 부담스럽지. 네. 분명히 어제까지만 내 손에 1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갑자기 왜 없어졌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치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네. 이제 폭등하거나 무조건 올라가면 이렇게 좀 거품이 생길 정도로 올라가면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만큼은 따라가면서 상승해 줘야지 아까 말씀하신 네, 경제적인 그렇죠. 부가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았었어요. 예,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격이 막 오르려 할 때마다 물건이 쏟아지는 곳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요? 가격이 오를 때마다 물건이 쏟아지는 곳을 생각하라는 것은 사실은 네. 아까 말처럼 좀 약간 피하는 게 좋다는 의미인 거죠, 말 그대로. 네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 같은 경우는 네네. 결과적으로는 대체적으로 투자자들은 사람들 생각과 달리 뭐 이렇게 엄청나게 뭐 큰 수익을 바라고 막 들어가기보다는 네. 대략 2년 내에 오르면 팔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여기 사서 오르면 팔고 또 딴 데 가고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그때 물건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해당 지역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가격이 오르기 힘듭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8가지 아마 명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네. 지금 주제가요, 신규 아파트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겠지만 신규 아파트보다는 구축 가지고 말씀하신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의 이게 좀 위기와 기회가 같이, 그러니까 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낮추고 확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주신 겁니다. 8가지 지금 팁을 주셨는데,
이게 이해되셨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이 서울 아파트 지도를 이제 탐험하실 준비가 되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좀 몇 번 들어보신 다음에 꼭 이 책을 사셔갖고요. 보신 다음에 이 책을 보시면서 2부를 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실제로 그 제 책을 미리 음. 보신 분들 중에 좀 네. 리뷰를 쓰신 분들이 있는데 네. 몇몇 분이 그 문장을 했더라고요. 음. 중개업소 갔는데 네. 중개업소 사장님이 여기 왜 오셨어요? 이런 표현을 들으면 잘 간 거다.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왜냐면은 갔으니 아유 이미 다들 왔다 갔는데 이제 늦었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내가 후발주자로서 그 아파트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던지는 걸 받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여길 왜 오셨어요? 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갔다는 뜻이거든요. 거꾸로 다 왔다 갔는데 이제서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튼 처음 온 것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잘 온 네. 것이다. 왜냐면 여기에 지금 아무 호재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네. 거래도 잘 안 되는데 내가 왔다는 뜻이니까. 네. 근데 이제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아파트를 미리 조사하고 연구한 후에 가는 거지. 그냥 네. 아무데나 여기 이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되는 곳인데 왜 왔어?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요. 네. 아무튼 지금 1부에서 굉장히 좋은 명제 가지고 거의 지금 3시간 특강하는 것들을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송 꼭 들어보시고 책을 꼭 사셔갖고 그런 내용들도 확인해 보시면서 25개구에 있는 272개의 단지를 어떻게 좀 풀어냈는지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번 주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초판 한정으로 5억 원 이하 유명 아파트 30곳을 추천해 주신 부록이 있는데 진짜 30개를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언급하지 않고 아마 사신 분들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그래서 이거 초판 금방 다 나가면 못 받으시는 거 아니냐, 이 방송 나가는데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초판을 망고를 넘게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있을 것 같으니까 서둘러서 구입하시고요. 이 방송 나가게 되면 100% 일세는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나오는 이 주에 바로 사세요. 1부 끝나면 그렇게 하시고 2부 순서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부에 좀 뵐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